나 좀 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엉엉 울었어. 그냥 막 소리내서 실컷 울고 내가 시계를 봤더니 내가 정확하게 47분을 울었더라고. 울어도 돼. 슬프니까 슬퍼도 돼. 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격려해줄게 하는 말을 내가 나한테 하면 되게 신기한 변화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눠보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 속에 있을 때 나만 느끼는 거다, 혼자만 있다라고 할 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내담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고통보다 그 고통 속에 혼자라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 홀로인 느낌? 아니면 홀로된 고립된 느낌. 이제 많이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담을 오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 경험이 있고 이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극한 고통에 처했을 때는 거기 철저히 혼자 고립된 것 같고 사실 그걸 똑같이 누가 대신 나눠주고 아파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모양과 색깔과 뭐 처한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경험하는 거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게 커넥션이에요. 네. 내가 혼자가 아니고 알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연결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치료적으로 효과도 있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비교가 아니라 이런 나와 비슷한 혹은 뭐 다른 종류일지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나와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때 그런 커넥션, 연결점을 찾게 되고 고통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맞아요. 보편적인 것들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삶의 무게. 삶의 무게라고 보여질 때 사실은 고립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또 조금 나올 수 있다. 네.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또 연결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네. 사실 다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보내오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시고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카톡도 하시나요? 네. 이모 씨 일일 것 같았던 일이 내일이고 그게 받아들여진 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은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외상후 성장,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저도 굉장히 동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만 겪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좀 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있는 그대로의 뭐 어떤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되게 집단 상담 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겪은 일은 다 다른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쟤도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세움이라고 하는 수감자 자녀를 돕는 단체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7명의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이 수감이 돼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은 이 청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과거의 일을 직면하면서 글쓰기를 했어요. 그 글쓰기 이제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묻고 이렇게 MC를 봤는데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아픈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그 근데 7명이 글을 써서 글을 모은 게 아니라 1년 동안 같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무슨 이야기를 쓸까 서로 이야기하고 쓴 것을 서로 봐주고 피드백을 하면서 깊은 누군가의 또 고통 속에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아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고통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또 한 번 어떤 치유가 있었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를 가르치냐면 자기한테 친절하게 말하기를 연습시켜요. 되게 좀 유치한 것 같은데 네.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했을 때 그렇게들 우세요. 그렇군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눈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거기 있는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만약에 정말 너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냐. 그 말을 너한테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지금은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지만 결국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인위적이라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인위적이어도 힘이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을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좋은 어른이 되는 연습이기도 한 것 같아. 어릴 때는 사실 막 짜증을 내면 엄마가 얘가 배고파서 짜증을 내는지 졸려서 짜증을 내는지 더워서 짜증을 내는지 알고 필요한 거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잖아요. 네. 말을 해주잖아요. 네. 너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너 배고파서 그래. 네. 밥 먹어.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 필요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리면서 정작 나는 못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게 그래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렇게 분노할 수 있지, 슬플 수 있지, 막막할 수 있어. 그런데 잘하고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자 하는 말을 내가 나한테 하면 되게 신기한 변화가 뭐냐면 내 필요를 보게 되는 것 같아. 진심으로. 아 내가 지금 쉼이 필요하구나. 아니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내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걸 알아서 그래서 또 한 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친구나 가족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하는 그 말을 나에게 나한테. 해주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줄까가 보이더라고요. 혹시 애 박사님이 어려웠던 시절에 그 당시에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아, 진짜 상담되기 시작. 나도 이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이게 그때는 사실 그걸 알고 싶은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그 LA에 있었던 시절에 나 슬프구나. 나 좀 울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슬픈 건 알았지. 그러니까 슬픈 상태지 계속. 근데 아 슬프구나 내가. 근데 좀 울어야겠다. 나한테는 그 시간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울었어?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썼지. 수업을 못 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써놓고 그때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보내놓고 시계를 봤어. 이제 오전 내가 10시 수업을 째가지고 9시 반부터 집에 있었는데 씻고 울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굳이 방문을 다 잠그고 침대에서 엉엉 울었어. 그냥 막 소리내서 참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막 또 눈물 나려고 슬프니까 울어도 돼. 울 자격이 있고 울어도 되고 뭐 괜찮아. 이래서
실컷 울고 울어야 하는 때야. 우려할 때 난 지금 이게 필요해 이래가지고 이제 울고 나면 사실 좀 이제 배도 고프고 지치니까 살아있다. 그쵸, 우리는 주로 배고픔도 살아있음을 격하게 느끼지. 그래서 실컷 울고 내가 시계를 봤더니 내가 정확하게 47분을 울었더라고. 엉엉. 근데 그냥 그걸로 되게 위로가 됐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막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 스스로 그게 되더라고. 그래, 이렇게 너가 힘들었구나, 슬펐구나, 이럴만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나는 나에게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감정이란 게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언니 책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준 게 아니거든. 시간이 필요했던 일이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영화 나왔네. 띵언인가요? 그래서 그 감정의 에너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외면하려고 회피하려고 막 이렇게 막 누르려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한 대로 삐져나오고 튀어나오기 전에 사실 그렇게 직면하는 게 효율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자기한테 좀 시간도 주고 공간도 주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울읍시다. 울 일이 있다면 좀 소리내서 용기 있게 나 슬퍼 이러면서 울기도 하고 배고프면 밥 먹으러 들어가시고 또 화가 나면 나 너무 화나.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 근데 그 화를 막 어떤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런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화날 수 있어. 화날 만하지. 스스로 이렇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지금 울었더니 다시 배고파. 점심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녁 안 먹기로 했는데 두 끼를 한 번에 먹었다. 좋아했는데 진짜 방송이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밤 약속을 자꾸 울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친절할지, 어떻게 배려 깊게, 어떻게 인내해줄지.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는 나한테 좀 대상을 바꿔서 나도 기다려주고 나도 좀 용서해주고, 그래서 치유적 글쓰기도 좋고 편안한 말하기도 좋고 그 이름이 무엇이어도 좋으나 좀 마음에 있는 힘들고 슬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것들이 고여있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또 말하고 싶어요. 그 힘이 당신 안에 있다고 배 박사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내 안에 주셔서 이렇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는 제가 미국에 가서 찍도록 하죠. 아유, 너무 좋네요. 말리부에서 찍어요. 네, 말리부에서 뵙겠습니다.